예, 요즘 사회적으로 무슨 시위들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특히 또 뭐 애국 우파 이런 쪽에 이제 예, 그 시위 단합대회라 좀 한가한 얘기 같지만 이제 그런 단합대 그런 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쪽에 이제 우리가 같이 동조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숟가락 올린다고 해야 될까? 좀 물론 약간의 뭐 이런 성향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그 소위 애국 우파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애국 우파 반중 세력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숟가락 올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도 생각하겠죠. 뭐 우파라면은 상대적으로 무슨 이제 친일을 덜 하고, 친일에 비교적 관대하고, 또 6.25 때 중공군하고도 이제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지켰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6.25 때 중공군의 개입은 애초부터 중공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압록강, 두만강, 여기 이제 고려의 영역 이북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 때까지 우리가 반도였다가 이제 조선 들어와가지고 조선시대 이성계 함경도 지방의 어떤 세력이 고려를 점령해서 조선을 세우고, 고려가 원나라 점령하기 전까지는 당당한 독립국이었죠. 왕의 호칭도 피해가했고, 뭐 옛날에 나라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대우 차이는 있는 건데, 그거는 뭐 그냥 유엔 있는 최근의 일이고, 고려가 옛날에 뭐 더 큰 나라 송나라 뭐 그런 쪽하고 조금 이렇게 별로 받들어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속국이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고려 때까지는 독립국이었다가 원나라 침입 이후 이제 중국의 지배 세력이 이제 고려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함경도 지방의 이제 세력이, 이성계가 이제 이쪽을 조선을 점령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왕도 전하이고 중국에 어느 정도는 뭐 조금은 예속됐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관계였죠. 이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함경도 지방은 이제 자기네 연고권을 가진 거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입을 했던 거지, 뭐 처음에 중공군이 쳐들어온 거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이런 얘기 뭐 계속하다 보면 너무 또 중국 두둔내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이 반중을 하면서 물론 6.25 때 중공군의 그거를 상기하자 그런 얘기야 뭐 할 수도 있지. 무찌르자 오랑캐밍. 공산당 자체에도 일종의 중국의 이제 주류 세력이 한문화 주류 세력이 아니라 일종의 오랑캐 그런 쪽 북방 그쪽에 기반을 두고 이제 세력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의 일어나서 이제 반중 키우는 사람은 그냥 통칭 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조선족 얘기하더니 이름 뜬금없이 화교를 얘기합니다. 화교. 그러니까 조선족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국적 사람이 조선족뿐이 아니죠. 중국 오리지널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죠. 그런데 이 화교라는 사람은 우리 언어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이 화교는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그냥 한국 땅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이제 일종의 화교 탄압을 해가지고, 예, 활동을 제한시켜가지고, 예, 한국의,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주 상류층들이 많이 이제 패퇴했으니까, 대륙에서. 그래서 대만으로도 갔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이제 망명 세력을 일으켜서 상당히 좀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박정희 시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한국 내에서 탄압을 해가지고, 이제 세력이 일어나지 못했죠. 대만을 지지하는 이제 한국, 네,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등소평은 이제 박정희를 많이 칭찬한 바 있었고요. 그랬는데, 화교 그런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이고, 전혀 무슨 좌파 정권이 있은 다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물론 현대에 그냥 이제 조선족이 아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통칭 의미로는 또 화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다르게 불러야죠. 근데 좀 옛날 가불에 있던 그런 이름으로 부르니까 좀 이상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화교에 특혜가 한 50개가 돼 있고, 모든 건 다, 대학을 공짜로 가게 해주고, 의료비 해주고, 다 해주고, 도대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좌파 정권이 상대적으로 조금 관대했던 면은 있었겠지만은, 그게 다 정말인지는 정말, 네, 이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국민한테 자꾸 부추겨서 그냥 그냥 화교란 말은 하여튼 옛날부터, 있었던, 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명칭인데, 그걸 자꾸 이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통칭해가지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있던 화교는 진짜,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받았지 어떤 덕분은 하나도 없죠. 근데, 한국 내에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래부터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고,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최수종 씨의, 배우 최수종 씨의 아내 하희라 씨가 화교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리온 그룹의 회장, 담씨라고 그러죠. 화교죠. 네, 이런 정도로 그치는데, 이 사람들하고 무슨 전혀 이질적인,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일설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남아가지고, 그냥 한국인으로 세탁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한국인 아무 상관도 그러니까 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다르죠. 이제 대학 정원들이니 하도 부족하니까 국내 대학은 우후죽순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70%, 옛날에는 7%가 이제 대학 진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70%가 대학을 진학하고, 그런데 학생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그냥 아무래도 그 전까지 한국이 조금 새로운 경험하는 데니까 그렇게 학생들 들어오고, 어떤 면에서는 또 중국에서는 입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그냥 들어오니까 그렇게 또 많이 오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한국말만 할 줄 알면은 오히려 한국인 중에서 그렇게 좀 능력이 못하지가 않습니다. 한자를 다 알고 그러니까 한국어도 충분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조금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젊은이들은 이제 국어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어 약간의 회화만 할 줄 알면은 이제 고급 한국어는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잘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경계할 만은 한데, 그런데 무슨 그렇게 50여 가지의 그냥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거 다 개개인이 사실이니 아니를 떠나서 이렇게 자꾸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고, 더군다나
그런 건 이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어떤,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의 어떤 정치 장악이, 이제, 그 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어쩌 좀 변형시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돌려놓자 그런 식으로 이른바 애국우파 뭐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완전히 편승해서 완전히 반중을 해야 된다 뭐 노차이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파라면 당연히 반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 반중우파 반중이어야 된다 이러면은 지금 벌써 뭐 실제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웬만한 중소기업들 다 중국에 관련돼서 이러한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고, 그리고 국내 그냥 이제 일반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갔다 오는 거, 그 일본도 있지만 중국, 교류하고 그래야 되고, 우리가 뭐 맘대로 미국, 유럽 같은 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근데 이미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상당한 중국과 우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류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중으로 우파를 한정하자. 그러면은, 우파 자체가 범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무슨 뭐, 국가적인 세력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제, 이제, 좌익 척결, 이제, 진보 좌파를 밀어내고 집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있기 전까지 어떤 얘기가 있으니까 50년간 집권했다고 했죠. 김대중 정부 있기 전까지 50년 만에 정권 교체 그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게 그 전까지는 왜 정권 교체가 안 됐냐? 물론 좌파 그런 쪽 입장에서는 국민의식이 깨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국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민족 정통 한민족이 이제 분열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설사 박정희 정권 같은 게 약간의 좀 이제 특촬 외구 성격도 있고 이제 어떤 소수민족 성격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절대 다수의 한민족 중심 세력이 이제 계속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한자를 다 통용했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계속 안정되게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대중 정부 이후로 물론 좌파 입장에서는 국민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진족 이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좌파 정권을 지지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더군다나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비록 이제 50년간의 이제 보수 정권 혹은 권위주의 정권 이 시기 때 이 시기 동안에 50년 동안의 시기 때문에 대부분 노태우의 이제 북방 외교 그러기 전까지는 중국과 교류가 안 되고 있었죠. 안 되고 있었더라도 우리 정권은 이 전통적인 그런 이제 뭐 친중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은 대륙과 인연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정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사 이제 그런 것도 다 역사도 다 배우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는 상당히 다 이제
마치 이 대만에서 이제 정통 세력이 쫓겨나서 대만에서 대륙을 수복을 기다리듯이 이제 그 대륙에 대한 향수 그걸 잊지 않는 그런 이제 집단이 집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냉전이 해체돼 가지고 이렇게 우파 정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좌파 한국 주류 세력이 너무 친중 가까이 되니까 미국이 손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좌파 정권과 그때 이회창 김대중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좌파 정권이 상대적 친중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회창이 더 친중이었고 김대중을 미국이 밀어준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김대중을 이제 와서 또 김대중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좌파 정권이 이제 득세하고 이렇게 혼란이 계속된 건 그 사실인데 김대중이 화교였다는 등 이제 뭐 옛날엔 윤대중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출생 문제 그러더니만 지금 뭐 김대중이 화교라느니 그런 얘기까지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떼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 반중이 왜 반중입니까? 그냥 대만 같은 데의 는 반중공 했겠죠. 초기에는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륙에서 자기네가 쫓겨나서 그 대만 주류 세력은 아주 정통 한족의 그런 그 엘리트층이죠. 그들이 나와서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어쩌면 좀 포괄적인 역사로 보면은 예전에는 원나라, 청나라, 이제 몽고족, 여진족, 이제 중국 변당 소수민족들이 그들이 우월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대륙을 위해서 집권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몸으로 싸워 투쟁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은 다시는 진짜 그 소수민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에도 소수민족이 있듯이 한국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옛날에 백정 그런 계급이 왜 있었습니까? 다 그런 이제 몽고족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처럼 일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비중이 뭐 중국의 소수민족 비중보다 더 많았으면 뭐하지 한 70% 뭐 이건 우리 설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한문화 민족이 중국에서는 지금 80%, 90% 그건 좀 뻥튀기한 거지만 94%라는 거는 한족 94%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소수민족을 너무 크게 잡으면은 이제 세력화될까 두려워서 중국이 이제 아주 그냥 비교도 안 된 작은 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 80%는 되는데 한국도 이제 정통 한문화 그런 민족을 따르는 민족이 한 70%는 되고 오히려 조금 많다는 수도 있죠. 북방, 만주 그런 쪽에서 그런 족속들이. 물론 외인들 비중이 또 상당히 크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지배 못하니까 한국을 지배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소수민족, 여진족 지배도 사실 그런 건데, 지금 와서 전부 이제 전통 문화를 갈아엎고, 이제 심지어 보수라는 쪽도 이제 주상을 폄하하고, 이제 일본 아니었으면 우리가 미개국이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판국인데, 예, 이쪽에서도 이제 자기네의 그걸 가지고, 여진족 이쪽이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애국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 좌파 이쪽을 갖다가 이기고 자기 안정되게 이제 나라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노태우 김영삼 시절에 그런 이제 친중이란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륙 친화적인 전통을 이어받았던 그러한 한민족 전체의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정권으로 남아야 이 다수 세력을 포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좌파를 이제 오랑캐 소수 정권으로 밀어내고 이제 집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파라고 해서 그러니까 반중 해가지고 그야말로 5,000년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던 대륙과 절연하고 이렇게 사는 거, 오로지 미국, 일본만 가까이 하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로다가 이제 물론 중국이 공산체제 이런 건 계속 우리도 불만은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이 일종의 그겁니다. 지금의 공산당 정권도 원나라 청나라처럼 이제 소수자 세력이 집권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나라 청나라도 중기 후기 가서는 이제 수적으로 다수이고 그 문화적으로 우월한 그 한족화 됐죠.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동화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한족화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간치자 그렇게 해서 막 했지만 상당히 완화됐고 지금은, 그리고 그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뭐 경제는 자본주의화 된 것도 바로 이제 그 강남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제에 옛날부터 민감하고 밝고 경제에 밝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충족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산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 자본주의건 다 이미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진짜 이른바 옛날식 얘기로는 한족화, 그게 이제 진행된 거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타협을 해야지, 무슨 뭐 태생의 공산당이니까 우리는 상족 못할 공산당, 그런 식의 구호를 내밀어서 자꾸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척지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는 절대로 이쪽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사실이 또 이쪽 외인들이 반중 세력 입장이 설사 우파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제 권력 있는 세력이 되지 않는 바에는 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계속해서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지금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권 한 번 지나간 뒤로 박근혜, 문재인 지금 계속해서 이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싸움이 진행되죠. 이제 어느 한 정권이 유지가 되지가, 좀 오래 진득하게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투쟁 세력들이 다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이미 당선되기 전에 박근혜 후보하고 같이 했을 때, 운동권 주장을 그냥 선거 캠페인에 그냥 잔뜩 운동권 주장으로 도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냥만 어떤 이한열 열사 사진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시위를, 그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만 하면서 무슨 이 장준하 선생을 죽인 무슨 해골 사진 같은 어떤 좀 하여튼 섬뜩한 그런 사진들을 막 올려놓고, 이건 누가 했습니까? 우파 정권 박정희가 했죠? 김진중권 씨가 막 그때 나서서 그랬고, 그런 식으로 2017년 22년인가? 2016년이 탄핵이었으니까 2012년 선거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권 낙선됐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건 뭐냐면은 이 상대적 진보 좌파 하더라도 이 어떤 한민족 이제 기질을 가진 상당수가 있는데, 이쪽 성향, 이걸 강조하지 않고는 집권에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팅을 하다가 결국은 이룬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진영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쪽 진영도 이건 자체 그렇다기보다는 외세의 영향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초등학교 안짝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노태우 이전에 보수 정권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미국이 손을 쓰기도 하고 또 이쪽 세력도 이제 우파 그러니까 외구 세력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그런 세력이 이제 손을 쓴 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전체 세력이 이 한민족 전체를 보수 정권이 아우르지 못하니까 이쪽이 계속 소수 세력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2016년에 넘어가고 그 선거를 한 건 상당히 레디칼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시 집권한 거죠. 이제 혁명 탄핵과 그걸로 마치 혁명인 것처럼.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한 다음에 충분히 재집권할 수도 있었는데 온건파 좌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은 죄다 이상한 방법으로 다 낙마가 됐죠. 제각기 방법으로. 그래서 상대적 강경파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 가지고 결국은 또 이제 문재인 후계 정권 집권 못했고 그랬다가 다시 또 지금 여기서도 이 소수 세력이다 보니까 또 그냥 이 한민족을 아우르지 윤석열 정권도 말이 보수 정권이지만 이 한민족을 아우르지 못하는 세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밀리고 그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끝이 이제 그냥 계속 투쟁 이런 쪽으로 계속 밀고 밀리니까 국물가가 이제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 무슨 그런 거 가지고는 서로 논쟁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이념하고 상대적 친중민이 친민이 반중 반민이 이런 거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이 부추기는 것처럼 반중 떨거지들이 부추기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 친미하냐 친중하냐가 우리가 지금 선택의 대상입니까? 그거 아니죠. 미국은 부유층이 돼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보따리상 그런 사람들, 서민층은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거 계층의 차이지, 더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꾸 반미인 것처럼 하나도 반미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박지원 씨부터가 원래 미국 통이고 미국에서 다 챙길 거 다 챙기고는 상류층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반미입니까? 그냥 우파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오히려 또 박지원 그런 사람들 이재명 이런 쪽은 소위 우파를 이제 반정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절대로 반일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반중도 해야,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은 어쨌든 간에, 우파는 반중을 해야 자기들하고 균형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중국은 세시해야 된다. 그런 말 한 거, 의도적인 거죠. 괜히 비웃으라고 일부러 그냥, 니네들 친중이지? 우리 반중이나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걸 넘어가는 거기도 하고, 우파 상당수가 아니면 이쪽, 이제, 이렇게, 반중으로 자기 세력화하려는 우파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어쩌면 이재명 의원하고, 자칭 우파 반중 세력하고 서로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니네 좀비, 반중으로, 우파를 반중으로 만들자. 그래야 니네, 외인 세력들도 더 이상, 이제, 더 계속해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고, 단지 우파 집권에서 한민족 위주의 정권이 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적당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반중 반미 이거 가지고 서로 대칭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것이 좌우파의 어떤 성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진보 측이 친미죠. 트랜스젠더 이런 각종 탈원전 이런 거 하는 진보 측이 친미이고
그 보수 측이 이 친중, 물론 국민당이 이제 친중이지만 또 반공 여성으로 시작했으니까 반미도 아니죠 다. 근데 민주진보당 이쪽은 아주 극렬 친미죠.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독립하자 이거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념과는 상관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런데 마치 무슨 좌파가 친중? 아니 중국이 무슨 트랜스젠더 그 세력화하고 뭐 탈원전하고 그럽니까? 원전 잘만 짓고 그리고 오히려 또 이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는 좌파 정권, 좌파 이념에 의해서 미국이나 한국은 여성 할당 이렇게 지금도 헌법재판소 4명 반반이 여성인데 과연 그 세대 여성들이 정말 진짜 그 충분한 실력을 갖췄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인위적인 할당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또 말이 많은 그 때문에 말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하여튼 그 전반적인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편향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여성할당 같은 거 그런 게 없는 건 우리 다 알죠. 정치의 여성할당. 그리고 또 그 아주 단적으로 그 보여주는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여성관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 그러니까 그 여성을 할당해서 실어 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최근에도 이제 그 항공 관제사 무슨 심지어 조종사 뭐 군대 전부 그냥 레즈비언 여성 성소수자 이렇게 막 그 소수민족 막 이렇게 할당하다 보니까 이제 질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났다고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듯이 미국의 좌파 정권이라든지 한국의 좌파 정권에서는 그런 여성 할당이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강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정치에서 여성 할당 별로 안 하면서 우주 비행사 같은 거 여성 할당, 미국 쪽은 이제 우주 비행사 할당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우주 개발에 좀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냥 무조건 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할당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도 여성 할당을 합니다. 여성 우주 비행사 같이. 근데 여성 자격 조건이 뭐냐?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물론 누구는 25세 여자니까 태워주는 그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25세는 되어야 되느냐, 20세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보다 중요한 건 또 출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출산 경험. 그래야 진정한 여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죠? 이런 건 좀 논란이 있을 건데 한국 같으면 몸에 흠이 없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완전한 여성을 이제 그 우주 비행 그런 거에 같이 할당해서 태워주는 거야다. 물론 여자로서 실력이 있어가지고 비행사가 되는 거 그런 거야 말리지 않죠. 당연히 그거는 우주비행 그건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선발될 문제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우주선을 태워서 그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 조건을 한 여성으로서의 그 특성을 다 갖췄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당히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이 대륙권이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그걸 가지고 있죠. 그 인간의 그런 종교라든지 그런 특히 이제 중국은 이제 공식적인 종교가 많지 않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파는 다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특히 완전히 이제 종교적인 그거를 이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관념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륙을 갖다가 척지려는 자들
이런 애들이 이제 우파를 이제 자처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소위, 우파는 어떤 협의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냥 이 나라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온건하게 그냥 살아온 대로 살자. 숙대만, 그냥 상식대로 그냥 살자.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1800년대, 옛날 마르크스 활동하던 시대처럼 노동자 탄압이고 그런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죠. 이게, 그냥 지금 원만하게 다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온건한, 그걸 이제 편의상 보수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특정 파벌로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보수 우파가 다수가 돼가지고 국민이 안온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런 게, 우리,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대륙, 성향을 가진 국민 대다수, 이 절대 다수를 포용하지 않고는, 우파 정권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좌파 진보라고 부르는 쪽에서도 우리가 진짜 이제 보수고 니네는 꼴통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의 일리는 있는 게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다수 한민족을 만약에 포용하는 정책을 편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럴 리는 없죠. 더민당이 바로 국어기본법하고 국회 한글 이제 명패 바꾸고, 모든 거 다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민족 말살을 주도했으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냥, 만약에, 그걸 제대로 살린다면, 오히려, 이 집권해도 됩니다. 오히려, 박정희 이때가 좀 상당히 이런 성격이 있었죠. 박정희 스스로가 이제 전통 한국 양반, 이제, 그런, 성향,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쪽 정권이든 간에, 그러니까, 박정희 후 문민정권 때 오히려 이런 성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절대 다수의 한민족을 포용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만, 이제 안정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 대륙이냐, 해양이냐, 응? 친일이냐, 친중이냐, 반일이냐, 반중이냐, 이런 걸 가지고, 친미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 말아야 됩니다. 우파라는 사람들. 아니, 친미하려면은, 공부 아주 잘해서 국비유학을 가든가, 돈이 많아가지고야말로 그냥 미국 자주 들락날락 거리든가, 그래야지 아무나 친미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친미는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여튼 친일이냐 친중이냐, 반미냐 반일이냐 반중이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국민이 피 터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싸울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다 보류하고, 외교 정책은 나중에 집권하면은 그때 봐서, 우파 정권이 이른바 친미 보수 정권을 만든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때 우리한테 잘해주면은 같이 잘해야지. 왜 반중을 못 박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예? 물론 이제 좌파 진보 정권이 해도 일본이 잘해주면 일본한테 잘해야 되는데, 진보 좌파가 말하는 일본이 잘해주는 건 그냥 계속 사과하고 우리 한국한테 머리 조아리라는 얘기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좀 되기가 힘든 거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여튼, 반일이냐 친중이냐, 이런 아니, 자꾸 헷갈리는데 한번 분명히, 미국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착각 마라. 이거 딱 논외로 치고, 일본, 이게 친중이냐,
친중이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반중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싸우는 것들, 이제 국민 소모적인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습니다.